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선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문학의 쓸모 제6화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 관성에 빠진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새로운 어떤 자극도 없고 발전도 없는 것 같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도대체 무엇일까? 그 새로운 각성이나 발상의 전환이 아닐까? 여기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연부터 읽고요. 오늘은 그동안 사실 앞으로도 그럴 건데 되도록이면 좀 쉬운 소설이나 작품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합격을 하신 다음에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지금 수험생인 신분에서 가볍게 읽을 책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또 오늘은 조금 어렵고 무겁고 여러분께서 나중에 합격하신 다음에 읽기를 추천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사연부터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사연은 이후리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시험을 앞둔 공시생입니다. 저는요 선생님 컬을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꼭 시험을 90점, 100점 맞아서 선생님께 자랑하고 싶은 게 저희 작은 꿈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저는 슬럼프에 걸린 듯해요. 공부하면 할수록 성적이 오르지가 않습니다. 살짝 작년 지방직의 악몽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전 작년 지방직 때에 빨리 풀려다가 실수를 많이 해서 평소 실력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나는 문학소녀라고 불렸던 저인지라 충격을 아주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준비할 때 실수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차근차근 선생님 컬을 밟았는데요. 어린놈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동영모어로 실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문제를 풀수록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지문을 읽을 때 멍 때리고 읽게 된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같은 지문을 몇 번에 읽어도 시간 단축은커녕 시간 늘리기 대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 늘리기 대회라고 하고 있네요. 생각이 너무 많이 타실까요? 아니면 정말 슬럼프일까요? 합격을 위해서 남은 시간이 짧은데요. 이 남은 시간에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알고 싶고요. 이 시기에 어떤 마음이 필요한지 또 어떤 공부 방법이 필요한지도 알려주세요. 자, 이제 오늘 이우리님의 사연을 보니까 이제 공부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슬럼프에 빠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쵸, 되게 이렇게 하던 대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발전도 느린 것 같고 관성의 법칙에 빠져가지고요. 변화가 전혀 없으신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이우리님 비롯해서 이렇게 뭔가 계속해서 저희가 하루의 그 삶을 다람쥐가 정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수험생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쵸, 자기 일과를 충실히 소화하고 마지막에 저녁에 쓰러질 듯이 누워서 내일을 기약하는 게 수험생의 삶인데 이런 생활이 쭉 지속이 되다 보면은 뭔가 발전도 더딘 것 같고 그쵸?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맞나라는 생각 들고 먼저 나한테 각성을 주는 일도 굉장히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조금 어려운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이 책인데요. 최근에 책을 찾아봤더니 이제 그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고 하는 가브리엘 마르케스의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책인데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고 저에게는 후리님처럼 이렇게 관성적인 삶을 살다가 뭔가 이렇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 저한테 굉장히 큰 각성을 줬던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100년대의 고독은 워낙에 좀 어렵기도 하고 좀 두꺼워요. 그래서 이 책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도 이 책이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기존의 관성을 깨고 인식에 충격을 주었는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고 하는 이 책은요 1960년대 후반에 발표된 책이고요. 그 다음에 작가인 그 가브리엘 마르케스에게 노벨문학상 영광을 또 안겨주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그 라틴 아메리카 문학이라면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이 책의 작가도 남미 사람이고 이 책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물론 허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서 사실 콜롬비아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이 책에는 콜롬비아로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콘도라고 하는 가상의 그런 어떤 나라 그 마을에서부터 이야기 시작을 하죠. 이 마콘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계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근친상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근친상간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가 역사 사건이 일어나다가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 이 종족이 사라지게 되는 하여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인데 책 자체가 좀 많이 좀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설 자체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분석하기보다도 이 책이 어떤 충격을 주는 책인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을 좀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아마 행정학이나 이런 데서도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 뭐 이런 걸 배우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굉장히 일상적으로 쓰고 있지만은 사실 그 포스트 모더니즘 핵심은 모더니즘을 벗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모더니즘을 넣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모더니즘은 그냥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면 기존의 고정관념, 예를 들어서 중심이 있으면 주변이 있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그렇죠? 뭐 지배가 있으면 피지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원적인 어떤 세계관 속에서 중심에 해당되는 중심이라고 하는 게 뭐 17세기 이후부터는 뭐 서양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성적 주체가 될 수도 있고 남성일 수 있고 그리고 뭐 선진국 강대국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간 중심주의 아니면은 과학 중심주의, 물질 중심주의 약간 중심을 이루고 있는 세계관, 중심을 이루고 있는 모든 가치관이 그죠 주변부에 대한 어떤 지배를 어떻게 보면 용인하는 어떤 그러한 것이라 그냥 너무 이거 간단히 얘기하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데카르트가 코기토 명제를 얘기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갖고 있는 이성적인 주체가 그쵸 결과적으로 세계의 중심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께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문학의 어떤 학습 방법도 사실은 굉장히 모더니즘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문학에는 항상 우리가 배웠을 때 중심 사상이 있고 중심 주제가 있고 내용이 있죠. 그럼 이거를 만든 사람 누구죠? 이걸 만든 사람 작가잖아. 그래서 우리가 맨날 배우는 게 뭐야? 문학에서 주제가 뭐냐? 뭐 이런 거 맨날 배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를 갖다가 분석을 할 때 이 작가가 어떤 사람들을 배우고 작가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배우고 이거를 주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이런 어떤 모더니즘의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 주체가 있고 그 주체는 이성적 주체고 세계의 중심이고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이런 어떤 기존의 모든 어떤 모더니즘의 체계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거기에서 반기를 들었던 게 뭐 쉽게 얘기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왜 항상 중심이 중요해? 왜 항상 중심 세계를 이끌어? 자, 그래서 여기에 반기를 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가 건축에서부터 시작되다가 쭉 퍼지게 되죠. 문학에서도 시작되게 되면서 그 유명한 작가의 죽음, 선언에도 또 이르게 되죠. 작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작가 정말 죽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중심적인 텍스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가는 없다.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독자와의 상호작용으로서 우리가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수도 없이 그때마다 유흥적인 의미를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중심과 주변의 경계를 허무는 어떤 문학적 선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하나가 뭐 작가의 죽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소설의 종말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게 서사적 줄거리죠. 어떠한 인물이 딱 중심이 있어야 되고 이 중심적 인물을 따라서 이야기가 인과적 플롯을 짜여져서 결말로 나가야만 되는데 과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런 소설은 더 이상 여태까지 중심 서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게 되었죠.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00년 동안의 고독은요, 여러분들 콜롬비아의 탄압받았던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적인 그 서구 세력 위에서 남미가 어떤 역사적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가둬버리면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스스로 또 나름의 그 내부적인 타락을 거치면서 지금의 상황에 이루어지게 됐느냐라고 하는 역사적 성찰과 고찰을 담고 있는 소설이에요. 굉장히 복잡해, 안에 내용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소설이 굉장히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이유는 역사라고 하는 리얼한 실제 상황, 더군다나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라고 하는 지배와 피지배의 그런 역사적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이거를 풀어내는 방식은요, 완전히 환상적인 방식으로 풀어내요. 이른바 그 마술적 리얼리즘이라고 해가지고요,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아주 딱딱한 의미, 사실적으로 보여줘야 돼, 역사는 진지해야 돼, 역사는 어떤 교훈을 줘야 돼 라고 하는 모든 서사 구도를 다 파괴해버립니다. 모든 걸 다 파괴해버려가지고요, 소설이 이른바 그 메타픽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소설 안에서의 텍스트가 또 다른 텍스트를 형성하면서 계속해서 내용이 짜여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런 구조를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혈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소설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한 이유는 지금 당장 읽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설을 제가 20대 때 후반에 읽었거든요. 20대 때 후반에 읽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상태였냐 하면은 지금
지금 저한테 상담을 해주신 분과 비슷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 당시에는 학문적 성취를 이루고 싶었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학원에서, 제 인생 경험에서 밤을 새워서 책을 읽어봤던 적이 그때가 유일했던 것 같아요. 사실 밤을 새워서 수험 공부를 해본 적은 없는데, 어느 날 이제 다음날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정말 밖에서 동이 트는 경험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은 그 젊은 날에 현대문학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 나름대로 꿈도 있었고 굉장한 성취를 또 이루고 싶어 했고, 그러기에는 읽어야 되는 텍스트가 너무나도 많은데 시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등록금도 벌면서도 일을 해야 되는 나름의 고학생이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야 됐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공부에 투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간은 쫓기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급하게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약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되다 보니까 지금 사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도 그쵸, 슬럼프에 빠지고 관성이 빠져버린 거예요. 하루의 시간을 딱 계산을 해가지고요, 밥 먹는 시간, 수업 듣는 시간, 그 다음에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을 제외하면요, 저한테 좋은 시간이 너무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없을 때, 과연 내가 이 정도 속도와 이 정도의 어떤 공부 양을 가지고, 과연 어떤 성과를 낼 수가 있을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공부에 어떤 성과를 낼 만한, 그럴 만한 여유가 되는가? 이런 고민에 빠지면서 자꾸만 저를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과는 더욱더 안 나는 것 같고 해서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한 슬럼프의 기간에서 우연히 이 책을 딱 읽었는데 처음에는 읽기도 싫고 그냥 유명하다는 책인데 이러면서 읽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순간에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정말 그 한 챕터 한 챕터 읽을 때마다 머리를 쾅쾅 두들겨 맞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런 느낌이 들었냐? 역사소설을 이렇게도 쓸 수가 있구나. 역사소설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나라의 리얼한 상황을 리얼리즘 기법으로 해서 반영론적으로 이렇게만 쓰면서 역사에 대한 성찰과 인식과 비판을 갖다 깨닫게 해주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어떤 기존에 있던 역사소설에 대한 모든 걸 다 해체를 버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역사에다가 작가의 상상력이 결합된 정말 환상적인 어떤 내용의 그런 어떤 마스터 리얼리즘 새롭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소설의 종말이라고 한다든지 작가의 죽음 아니면 문학의 종말을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소용이 없다고 그 생각되는 지점에서 누군가는 새로운 것을 창작을 하고 있고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인식을 되게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가 없다. 대신에 나는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다른 방식으로 한번 몰입을 해보자. 어차피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일은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걸 한탄하고 있으면은, 그리고 나 자신은 계속 그런 고민 때문에 갉아먹고 있다면은 어떤 발전이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을 하면서 조금 더 공부하는 방식을 좀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글 쓰는 방식도 나만의 독특한 걸 개발을 해서 길게는 못 쓰지만 짧게 써가지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관성적인 학습 태도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해줬던 책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더 이상 이것은 안 돼. 더 이상 이건 발전이 없어. 더 이상 사실 이런 방식은 끝났어 라고 하면서 쉽게 판단을 내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어떤 자신의 관성적인 모습에다가 조금 더 발상을 전환을 해서 새로운 방식의 어떤 학습 방법을 접목을 시켜본다던가 새로운 시도를 해봤을 때, 새로운 성과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후리님처럼 지금 슬럼프에 갇혀 있고 뭔가를 했을 때 성과도 안 나는 것 같고, 이럴 때는 좀 새로운 각성과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뭔가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지금 저희 그 토크가 그런 발상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더 이제 공부 방법을 좀 바꿔본다고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를 안 했는데 아침 한번 일어나서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동할 때 여태까지는 그냥 딴 생각하고 걱정하면서 시간을 흘렸는데 술술 한자 들으세요. 술술 한자, 그 20분짜리 강의를 이동하면서 듣는다고 한다던가, 뭔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지만 조금 다른 방식의 뭔가를 접목시켜 보면은 이 슬럼프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말 간만에 이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책을 좀 읽게 되면서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후에 사실 이 책을 읽었을 때, 역사라고 하는 것과 이런 새로운 기법. 어떻게 보면은 포스모던이라고 하는 역사의 종말을 얘기하는데, 포스모더니즘 기법으로 역사를 소설한 또 다른 방법이 나올 수가 있구나 하면서 예전에 저한테 엄청난 충격을 줬던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이제 지금의 제 모습을 또 이제 돌아보기도 했어요. 제가 사실 강사 생활 하면서도 저한테 인식에 충격을 줬던 책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전반적인 방향의 전환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책을 만들 때 기본적인 어떤 책의 어떤 원고는 똑같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작은 멘트를 넣어주자, 옆에 색깔을 달아주자, 판형을 조금씩 변형을 시켜주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본적인 포맷은 비슷할지 몰라도 뭔가 수험생들한테 좀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요소를 넣으면서 책을 발전시키자. 이런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후리님의 지금 그런 수험생활에서도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꿀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바꿀 필요가 없죠.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마르케스의 그 역사인식에 새로운 기법이 더해지면서 세계 역사에 남는 이런 작품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까지 했던 후리님의 그 공부 방식에 약간의 발상의 전환과 약간의 새로운 시도가 결합이 되면은 틀림없이 이 슬럼프를 극복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뭔지는 저는 단어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은 작게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침에 남보다 1시간 먼저 시작하기, 아니면 이동하는 시간 쪽에서 슬슬 앉아 듣기, 작은 이런 변화가 결과적으로 기존에 후리님이 공부했던 것은 전혀 어디로 도망가지 않으니까 기존에 공부했던 학습장의 접목이 되어서 새로운 어떤 흐름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후리님을 합격으로 이끌게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발상의 전환을 저한테 했던 책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 외국 문학 작품 중에서는 100년 동안 고독이고 국내에서는 사실 박지원이죠. 박지원의 열알기가 예전에 그 글쓰기 방식이 저한테 엄청난 충격을 줬었는데 다음에 언제 또 기회가 되면은 인식의 전환을 가능하게 했던 박지원의 글쓰기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열심히 하시고요.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좀 더 좋은 성과를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문학의 쓸모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